글쓰기의 최고의 핵심 기술은 무엇인가요? 와. 예.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핵심 기술은 일필휘지. 물론 그건 이제 기술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필휘지를 하는 사람, 옆에 일필휘지를 하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쓰는 기술이 내장돼 있겠죠. 네. 그게 기술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이제 분석이 좀 시작돼야 되겠죠. 그래서 글쓰기 최고의 핵심 기술은 간단해요. 첫째, 개요 설정. 개요에는 뭐뭐 있다고 그랬죠? 왜 쓰냐? 무엇을 쓰냐? 어디까지,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 예, 어떤 방향으로 쓰느냐? 이것이 개요고, 그 다음에 구성 설정. 그 다음에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세부 설계죠. 그 다음에 설계 쓰기, 그리고 수사, 이게 전부입니다. 자, 설명해 드릴게요. 개요 설정은 방금 말했던 이것이 왜 쓰냐, 예, 어디까지 목표를 생각하느냐, 무엇을 쓰려고 하느냐, 어떤 것에 대한 얘기고, 주제는 한 문장으로 내가 쓰려고 하는 것을 딱 표현하는 거죠. 왜 주제가 중요하냐? 한 문장 속에 책 10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쭉 100권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한 문장은 책 한 권이다. 한 문장을 풀었으면 책 한 권이다. 그게 뭐예요? 한 문장을 풀면 구성이 나오고, 구성을 하위로 내려가면 세부 설계가 나오죠. 이 설계를 가지고 설계 쓰기가 나오고, 이제 쓰여지면 그걸 가지고 수사법이 있죠. 비교, 강조, 그 다음에 은유. 비교, 강조, 은유. 이 세 가지가 수사법이에요. 수사법이라는 것은 내가 쓴 글을 사람들이 재미있게 읽게 만드는 거예요. 예. 은유를 쓰게 되면 재미있죠. 그 다음에 강조를 하게 되면 반복되면서 사례들이 많이 들어가죠. 예. 수사, 강조, 그 다음에 비교. 예. 이런 형태로 쓰면 글이 재밌고 쉽고,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이 오래 남는. 그러니까 수사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이제 글이 딱딱하고, 설계 쓰기까지만 해서는요, 글이 엄청 딱딱하죠. 논문글이지. 근데 이제 수사 적용이 들어가면서 즐거운 글이 됩니다. 수사가 많이 적용됐다. 그럼 문학이 돼요. 주제는 하나인데 나머지는 다 수사야. 네, 사례로 막 이야기식으로 막 들어가죠. 사실 문학은, 간단하게 말해서 문학은 주제 하나죠. 부활, 그러면, 톨스토이 부활, 그러면, 그죠? 그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인데, 스토리를 가지고 그걸 말하죠. 지난주에 우리 그 글쓰기 할 때 뭐 했었죠? 서사, 묘사, 이렇게 했잖아요. 네. 하나의 주제를. 서사 했을 때는 하나의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끌어내. 예. 서사 이야기. 시간이 들어간 이야기. 묘사 이야기는 상황을 그냥 책 읽어 이러면 되지. 상황을 다 말을 해서 이야기. 왜 그렇게 하냐고. 인간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 수사법이에요, 수사법. 네. 그럼 좀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기술입니다. 현재까지 제가 찾아낸 최고의 기술이에요.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잘 들으세요. 일필휘지는, 잘 봐요. 일필휘지는 요게 내면화된 사람이 쓰는 거예요. 보통 과거 시험 볼 때 그 주제를 주잖아요. 주제를 딱 던지면 아무 참고수 없이 그 자리에서 써내야 돼. 그럼 평소에 이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은 그냥 쓰죠. 아까 제가 아침 독서 모임 때 잠깐 보였었는데, 제가 인천에 갔다가 장학사고 얘기 끝나고 와가지고 스태프들한테 내가 갔다 온 이야기를 전달해서 이번에 인천교육청하고 진행하는 일을 좀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인천교육청하고 하는 일을 우리가 안 하기로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에너지는 많이 들고 수익은 별로 없는 사업이어서. 그래서 2017년부터 2018년부터 안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다시 갔다 왔는데 해야 될 상황인 거야.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로 설명하다 보면 또
말하다가 보면 토달고 말이 토론이 돼버리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로 딱 정리해서 줘야 돼요. 근데 어제 그젯밤에 와가지고 요렇게 이런 식으로 예, 주장 핵심, 목적, 주장 배경 4개, 그 다음에 4, 참여 방향, 1, 2, 3, 나의 입장, 활용,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을 딱 정리를 해서, 근데 그게 저거 쓰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냥 글 쓰는 시간이었어요. 따로 생각할, 왜냐면 평소에 맨날 쓰던 거니까. 1페이지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제. 1페이지 뭐예요, 이제. 정리해보면. 그러니까 그게 이전에 송가를 쓰자마자 구조와 가치가 나오는 거죠. 글의 내용도 가치가 있고 글의 구조도 패턴화되어 있는 아주 논리와 내용이 하나로 조화되어 있는 이게 1페이지거든요. 그러면 제가 평소에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고 평소에 써왔기 때문에 무슨 글을 쓰든지 나는 이렇게 그냥 써내려요. 아마 저하고 같이 일해보신 분은 뭐 일 하나 제가 맡기면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조영신 이사님한테는 그렇게 안 해요. 왜냐면 계약서 하나 써주세요만 해도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나오거든. 근데 이제 쭉 봤을 때 잘 안 나올 만한 사람 판단을 해요. 아, 이 사람은 내가 지침을 안 주면 결과물이 나왔을 때 또 수정구안이 되겠구나. 그럴 때는 지침을 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전문가구나. 그럼 지침을 주지 않아도 범위만 주죠. 이렇게 그걸 판단하는 게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렇게 이제 핵심 기술은 이것인데 이것을 직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최고의 핵심 기술이다. 그러니까 이걸 풀어놓고 하는 것은 배우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몸에 내장되어 있으니까 그냥 주제 주면 그 자체 받아서 쓰는 것. 근데 그냥 썼는데 이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것. 이게 최고 기술이에요. 예, 아시겠죠? 그걸 다른 사람한테 못 가르치는 못 가르쳐요. 예, 그게 이거를 못하는 사람이 그냥 썼다. 예, 그냥 하다 보니까 이거 썼다. 그러면 이제 자전거 어떻게 타요? 그냥 타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못 가르쳐요. 이 기술을 실제로 가지고 했던 사람은 자기도 그렇게 쓰고 남도 그렇게 쓰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죠.